여기에 숟가락도 2개, 아메리카노도 2개인데 은영이 없이 저 혼자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은영씨? 네. 아유 대답 잘한다. 촬영 담당입니다. 멋있다. 유뱅이야 뭐야.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책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의 책 추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무지개 테마를 가져가지고 무지개 추천입니다. 무지개 추천 아님. 무지개 추천으로 빨주, 노초, 파남보 이런 표지 색깔을 가진 책들을 추천해 드릴 거예요. 책 읽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근데 우리가 도울 거예요. 누가 누굴 도와? 저희가 저희를 도울 거예요. 원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데서. 우리 화이팅! 새로운 친구. 아 조명 친구라고 관종이에요. 저희가 추천해드릴 이번 주 책은 뭘까요, 은영 씨? 진짜 이런 거 안 하면 안 돼요? 저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짜잔! 삐! 어이가 없네 나도. 다시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짜잔! 황정은 작가님의 디디의 우산입니다. 이 책은 지난해 제34회 만해문학상 대상 수상작으로 당시 나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읽어가지고 저도 약간 제가 염탐하는 독서 계정분들이 많이 읽으셔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싶었는데 이 책을 받은 지 반년 만에 드디어 읽게 됐어요. 그러면은 죄송한데 진행 중에 걱정 하실래요? 쌍놈이 나도 맛있는 거 알거든. 우리 아까보다 맛있긴 하다. 맞아. 응. 본소를 최고. 마돈나도 맛있지. 마돈나. 근데 그 너무나 이 디디의 우산이라는 책은 이제 원래 그 전에 황정은 작가님의 소설집에 있던 그 단편 소설들을 모아서 그것들 약간 다시 재조립해서 만든 디디의 우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전에 아무것도 아닌이라는 책과 파시의 인문이라는 곳에 수록되어 있던 이 뒤에 전작들을 부수고 다시 연결해서 만든 연적 소설이라고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전 단순히 이제 만해 문학상이라는 이유로 읽기 시작한 거였는데 사실 처음 읽을 때는 좀 많이 지루해요. 막상 첫 문장 읽으면은 좀 낯설고 읽고 있으면 이제 어느 순간 되게 훅 빠져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단숨에 그 첫 번째 단편인 D를 읽었었는데 네, 은영이가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너무 외롭기 때문이죠. 숟가락이 2개였는데 왜 사람은 하나였을까? 언니가 2개 다 먹을래. 응, 그래서 이거 얘기해줘. 뒷표지에 쓰여있는 말이 D는 디디를 만나 자신의 노동이 신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랑을 가진 인간이 아름다울 수 있으며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아름답다고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도 인간은 서글퍼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행복해지자고 D는 생각했다. 더 행복해지자. 이 말만 읽으면 와 굉장히 해피하고 좀 사랑 관련 소설이겠구나 하겠지만 전혀 아니랍니다. 더 행복해지자 하고 했지만 D는 더 행복해질 수가 없었죠. 첫 번째 단편 D에서는 디디와 D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디디의 죽음 이후로 이제 D가 다시 혼자서 살아남는 D는 디디의 죽음 이후로 다시 노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노동의 현장이 청계천에 있는 세운상가야. 근데 요즘에 이제
청계천 쪽을 다시 개발하겠다고 원래 있던 그 상가들을 밀어내고 막 이제 새로운 뭐 복합몰을 짓겠다 해가지고 그 우리 옛날부터 있는 전통들을 지켜온 가게인데 그걸 왜 밀려고 하냐 약간 이런 논란이 좀 있었던 걸로 기사를 봤는데 그때 잠깐 그 청계천에서 정부가 재생하겠다고 하는 것이 청계천의 그런 자본인지 아니면 진짜로 그 청계천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재생시키겠다고 하는 건지의 그런 가치의 문제를 좀 뒤에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싶었어. 그래서 실제로 여기 단편 뒤에서 나오는 장면이 이 세운상간에 여소녀 할아버지가 나와 거기서 이제 아주 한 40년 동안 막 라디오나 축음기 이런 거를 고쳤던 할아버지인데 이제 막 다른 대학생들이 아 우리가 이제 이 세운상가의 재생을 실제로 한 전시회를 하겠다 했는데 여소녀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나를 여기서 밀어내고 뭘 재생하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점점 장사가 안 돼서 떠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 여기서 막 재생하겠다고 전시하고 있는데 실제에선 이제 이 여기 원래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고 상권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떠나가고 실제로도 거기서 그런 재생 전시 프로젝트 이런 걸 하기도 했었는데 16년도 한 4년, 3년 전쯤에 그런 걸 했었고 좀 지금도 간간히 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런 것들이 한창 또 유행하던 때가 있었잖아. 어떤 문화 프로젝트를 연다든지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재생일까? 어쩌면서 그런 분들이 약간 이제 우리의 그런 자본주의 사회 혹은 그런 테두리에서 이제 점점 밀려나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작가님이 이제 그런 주제를 생각하신 게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넣으신 게 아닌가 싶었어. 근데 진짜 여기서 또 인상적이었던 게 북에서 이제 남한으로 넘어온 한 공군 비행기 조종사 군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 북한 군인. 그 북한을 탈출하게 된 계기가 그 이제 바닷가에 떠밀려온 쓰레기들 중에 라면 봉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라면이 불량이면은 판매처에서 교환해 주겠다 하는 내용을 보고 아 저기에는 라면을 쌓아놓고 파는 곳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그걸 바로 탈출해가지고 작전 중에 비행하다 그대로 쭉 이제 남한까지 내려온 거야. 북한에서 남한까지. 그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 죽음과 얇은 금속판 하나를 사이에 냅두고 남한까지 내려오는 그런 걸 보고 이제 그걸 듣던 디는 나는 지금 내 환멸로부터 탈출해서 향해 갈 곳도 없다고 그 비행기 조종사는 탈출의 경험이 있지만 내게는 없다 하는 게 취준생인 나의 입장에서 나 또한 나의 환멸로부터 탈출하여 갈 곳이 없다. 슬픈 취준생. 여러분도 이제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이 읽으면 좋은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앞에 단편인 D보다 더 좋았던 게 뒤에 단편인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였어요. 이제 이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에서는 이제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세월호 사고와 박근혜 탄핵 시위 때 그런 모습들이 다 나와요. 근데 거기서 그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의 주인공은 함께 살고 있는 두 여자와 이제 그리고 이 한 여자의 여동생인데 막 박근혜 시위 때는 당연히 이제 모두가 박근혜를 비난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박근혜를 비난한다고 이제 악녀 아웃이라는 누군가 팻말을 들고 왔는데 거기서 그 악녀 아웃이라는 팻말을 보는 거는 박근혜가 아니라 그 시위 현장에 나와 있던 여자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왜 그때 한창 때 박근혜 이런 말 해도 되냐? 무서워지는데. 아무튼 그때도 막 누드 사진에다가 얼굴 이렇게 입힌다든지 하는 방식이었는데 막상 그걸 보고 모멸감을 느낀 거는 다른 여성들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당연히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오히려 이 상식이라는 게 그가 생각하는 면보다 그가 생각하지 않는 면을 더 잘 보여준다. 더 적나라하게 이런 문장이 이 책에 나오는데 뭔가 여기서 이런 사회의 사건 사고 속에서 내가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해준 단편 같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약간 탈출?
두 번째 단편은 과연 우리가 혁명을 완수했다고 했지만 정말 우리가 혁명이 다 끝나고 완수된 게 맞을까 하는 이런 물음을 던지는 느낌? 우리에게 또 다른 게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두 번째 단편에서는 생활 동반자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나와요. 이제 은영이랑 나랑 같이 동거를 하게 됐는데 동거를 하게 된다 해도 내가 죽잖아. 그러면 이제 내 실질적으로 막 유산 상속을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거나 그래도 너한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아. 나 막상 나와 같이 살면서 나의 생활에 기여한 건 너인데 너한테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죽어도 너한테 제일 먼저 연락이 가지 않아. 지금 이런 4인 가족 이런 형태가 아니라 새롭게 친구끼리 이제 그냥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책에서 보면 이제 서로가 살고 있는데 그런 가족 형태를 좀 새롭게 지지하게 만들어준 법? 남녀만 가능한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같은 동성끼리나 혹은 원하는 사람끼리도 얼마든지 법적으로 이제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라고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가님이 독자들에게 우리는 늘 언제나 사회를 향해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 책에 대한 평론을 썼는데 평론의 제목이 세상 모든 존재들에게 우산을 이라는 거였거든요. 우산이라는 게 그런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산을 씌워주고 싶다. 약간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3월의 추천책으로 뽑으신 이유는? 빨간색이라서. 사골에 있는 그 물렁뼈 같은 새해에 새로운 마음을 가져보자고. 아유 안타까워라.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이 내가 그랬어. 야 됐어 꺼져. 사랑의 숙명.